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복의 의미와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경축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이 강원도가 항일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년 만에 독립운동가 후손이 한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간 8만 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이 감축될 예정이어서 도내 접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4주년 광복절 경축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애국지사 유족, 광복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억의 100년, 미래로 100년이라는 주제로 광복절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기존의 연극 형식이 아닌 음악극 형태로 광복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 등 도내 곳곳 시군에서도 타종 행사 등을 진행하며 74주년 광복절을 기념했습니다. 오늘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 강원도 지부장의 날선 비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원도가 항일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 순서. 이종호 광복회 강원도지부장은 강원도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지 못하다며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항일 기념관은 고사하고 추모탑도 도내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레고랜드 건설 사업으로 인해 방문객과 참배객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높은 담을 치고 철책으로 감아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1995년 8월 15일 설립된 강원도 항일 애국선열 추모탑은 춘천 중도에 있습니다. 레고랜드 공사 현장 아닙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이 추모탑이 서 있습니다. 외곽으로 대부분 통제선이 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5월 추모탑 위치가 레고랜드 공사 부지에 재포함되며 대체할 땅을 찾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대체 부지 20여 곳을 제시하는 등 실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경축식 공식 석상에서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이전 부지, 이전에 갈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다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목한 일제 치하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찾은 애국 선열과 항일 투사를 기리는 날. 공식 석상에서 제기된 비판과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응대. 독립운동과 운동가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비당사자 간 시각차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학교 교실 안에서는 일본어로 수업을 했고 졸업장도 당연히 일본어로 돼 있었겠죠. 광복절을 맞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년 만에 한글 졸업장을 받은 독립운동가 후손이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강원도 홍천 동창마을. 주민 1000여 명이 만세를 부르다 8명이 순국했습니다. 당시 동창 만세운동을 이끈 김덕원 의사의 후손인 98살 김창묵 어르신. 광복 이후 피난길에 오르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일본어 졸업장을 대신해 한글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1937년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80여 년 만입니다. 우리 조국의 말로 쓴 졸업증을 오늘 받게 된 그 감회는 뭘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일본어만 써야 했던 학교를 다시 찾았습니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한글 교과서를 말없이 바라보며 조국 광복의 의미를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간 이 교실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태어나서 이런 교실에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강원도교육청은 광복회와 함께 한글 졸업장을 원하는 어르신을 찾았지만 대부분 연로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 신청자는 단 한 명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대한제국 말기 항일 의병장인 민궁호 대장 묘역에는 친일 인사였던 정일권의 추모사가 새겨져 있는데요. 심지어 충원탑에 쓰인 대장이라는 글자는 소리는 같지만 교묘하게 격을 깎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대한제국 말기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 민궁호 대장 묘역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대장이라는 글자를 보니 육군 대장처럼 군 전체를 통솔한다는 의미의 큰 대자, 장수 장자가 아니라 무리 대자의 길 장자, 즉 소대장이나 분대장처럼 작은 부대를 이끈다는 의미로 돼 있습니다. 1954년 이 충원탑 건립에 관여했던 인물은 당시 육군 참모총장 정일권, 만주군 헌병대장 출신으로 친일인명 사전에도 등재된 친일파입니다. 역사단체들은 민궁호 대장 호칭의 격을 낮춘 건 우연이 아니라고 추정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일권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민궁호 의병장을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더구나 정일권은 충원탑에 직접 추모사까지 남겨 자신의 친일 이력을 세탁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된 역사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역사단체들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2000년대 초반부터 원주시 등의 재건립을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지자체에서 응답이 없자 관련 단체들은 민궁호 대장 봉기 기념일인 지난 5일 충원탑에 문제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노력에도 달라진 건 안내판 하나 추가한 것뿐. 강원도 최대의 독립군을 이끌며 일제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민궁호 대장은 수십 년째 격화된 호칭을 유지한 채 친일 인사의 추모사 아래 누워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월 한반도 지형이 시간이 갈수록 자연적인 퇴적작용으로 인해 변형돼 한반도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환경 생태 관광지로서 보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명승 제75호 영월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져 해마다 50만 명 이상 찾는 등 유명세를 타면서 영월군은 아예 이 일대 지명을 서면에서 한반도면으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분위기 가운데 한반도 지형을 찾는 관광객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한반도 지형을 딱 빼닮았는데요. 정말 여기 오면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또 저절로 생기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전남에서 경기도까지 서해안 쪽이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최근 2, 3년 동안 마른 장마 속 비교적 잔잔한 물에 퇴적작용이 진행됐고 식물들도 떠밀려 자라다 보니 지형이 변한 겁니다. 한반도와 닮은 지형이 이목을 끄는 핵심 소재인 만큼 평화 통일의 상징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형태 유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좀 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게 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지금 이제 자풀들이 좀 많이 자라나면서 남해안 지역이라고 그러나 그 밑에 쪽 지역이 많이 좀 모양이 예전하고 약간 좀 틀려진 것 같은 느낌이 나기는 해요. 퇴적물 같은 게 좀 많이 쌓이면서 자연이 빚어낸 현상이니 그대로 보존해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명승지와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영월군 자체만으로 토목공사 등 관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 쪽의 입장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쪽으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월군도 그쪽에 인위적인 어떤 영월군은 한반도 지형 위주로 특색을 둬야 할지 주변 지역을 생태 보존 지역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하기 위해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일부 양돈 농가들은 사료값 부담이 커 아예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흑돼지 개량종 100여 마리를 키우는 양양의 한 소규모 양돈 농장입니다.
인근 군부대 급식에서 남은 음식물을 수거해 돼지들에게 먹였는데 지난달 25일부터는 사료만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을 먹이로 주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은 음식을 급여한 양돈 농장은 강원도의 23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27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먹고 남은 음식물 대신 사료로 전환하면서 돼지 사육 비용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농장의 경우 하루에 25kg짜리 10포대가 필요해 한 달 사료값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사료비를 아끼려고 아침 저녁 2끼만 공급하고 있고 아예 폐업을 검토 중입니다. 하다 보면은 점점 사료대만 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그만둬야 돼요. 정부는 남은 음식물을 주는 양돈 농장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지만 사료 전환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2달간 사료비 50% 지원이 고작입니다. 폐업 관련해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재원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확보한 재능이 있으면은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갑작스레 실시된 남은 음식물 급여 금지 정책에 소규모 양돈 농가들이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6분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서 차량 침수로 2명이 고립됐다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13분에는 양구군 양구 도사리에서 강풍에 나무가 고압선에 쓰러지자 긴급 제거 작업을 벌이는 등 많은 비가 내려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철원이 34mm, 춘천 23, 양구와 화천, 홍천에 각각 14mm가 내렸으며 내일까지 영서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8만 명에 달하는 육군 병력이 감축될 예정이어서 도내 접경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가 육군 상비 병력을 2024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이고 2개 군단, 4개 사단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2020-2024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해안 8군단과 양구 2사단, 화천 27사단, 삼척 23사단이 해체된다고 밝혀 그동안 부대 해체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해체되는 부대가 도내에 집중돼 강원도는 병력 감축에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복 지원금 분담률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무상교복 지원 예산에 대해 강원도와 5대5로 분담하자고 요구해왔던 강원도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에 따라 교육청 6, 강원도 4의 비율로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에 이 같은 조정안을 전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다음 달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1인 자영업자의 경영활동을 돕기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한 달 소득액 210만 원 미만의 자영업자에게 납부액의 50%를 지원하고 고용보험은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군용 지프차를 들이받아 군인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0단독 유상우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9살 강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5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에서 강 씨가 몰던 2.5톤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아 군인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멸종 위험 품종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전통소 칡소가 국내에서 강원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 57개 농가에서 948마리의 칡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칙소 3,800마리의 24.9%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는 지난 1994년 칙소 3마리로 보존 사업을 시작해 현재 10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도내 칙소 농가에 수정란을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군 단위 임산부들의 안전한 출산 환경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에 다른 지자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현황과 운영 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해 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 등록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분만 취약 지역 산모의 임신부터 출산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19일까지 강원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이나 협동조합을 모집합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새로 채용한 직원에 대해 한 달 최대 180만 원이 2년 동안 지원됩니다. 사업 신청은 춘천시청 사회적 경제과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9월 1일자 신규 교사 인사 발령을 단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